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시장을 선두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사에 해당하는 기업을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원자력 발전용 터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서서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재개된 원전 개발, 과거에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산이 인수할 세계 1위 원전 SMR 대장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산이 인수할이라고 적어 놓을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차기 원전 SMR 대장주를 오늘 대박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쨌든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리고 관세, 대중국 관세가 좀 더 길어질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필수 소비재,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사치품보다는 원전 왜 하느냐, 전력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섹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원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대박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론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중반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좋고 뭐 전망이 어떻고, 사실 이런 얘기는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이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섹터들 중에서 왜 하필 지금 원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원전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미 증시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정확히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미국 채권 값이 급락을 하고 있다. 결국은 미국의 앞날의 성장에 먹구름이 들이왔다. 미국이 앞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감세,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건데, 트럼프의 두 가지 공약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들 감세를 하면서 이 돈으로 오히려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겠다. 그래야 뭐다? 결국은 감세, 세금을 줄여주게 되면 돈이 활성화가 되면서 경제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자국민한테 줄이고 기업가들한테 줄이고, 그리고 세금을 오히려 다른 나라한테 더 걷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관세가 지금은 많이 사그라졌는데 관세 폭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관세가 어느 정도 사그라드니까 이제는 감세. 지금 재정 적자가 어마무시한데 세수를 하지 않고 감세를 하겠다. 이거는 재정 적자가 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보여드렸었던 건데, 미국의 재정 적자 누적 현황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 색깔 선이 재정 적자 누적이고요.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건 그 당해에 얼마나 재정 적자를 갖다 썼는지를 나타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갖다 썼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재정 적자는 니들이 해놓고 내가 이 적자를 줄어들게 하려고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니? 사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뭐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쉽게 말해서 그 전 정권에서 적자를 심한 상태에서 넘겨줬기 때문에 난 정상화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생각대로 간다는 겁니다. 관세도 결국적으로는 많이 매긴다 그래놓고 덜 매겼죠. 자, 감세도 많이 감세한다 그랬는데 덜 감세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향이 정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뭐 쭉쭉쭉 가서 이제는 본회의까지 상정이 됩니다. 하원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본회의까지 가게 되고, 자, 감세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경제 공약 중에 원래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그래도 상원과 이제 트럼프의 당 자체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IRA 보조금이죠. 이 친환경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다. 2028년에 폐지할 것이다 했지만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관세와 마찬가지로 관세는 많이 매긴다 그랬다가 사그라들었고 감세도 많이 감세한다 그랬다가 사그라드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결국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미국의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정확히는 제가 관세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관세뿐만이 아니라 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세와 감세의 이 정책 리스크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좀 기대를 해보기에 딜레이가 걸려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세 리스크 섹터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왜? 감세를 하게 되면 관세를 더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수를 덜 하게 되면 관세를 더 매겨서 돈을 충당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반도체 그렇게 젠슨 왕이 이거 반도체 수출 규제는 이거 AI 시대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 완전 꽝이다. 데이터를 더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금 중국 쪽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적으로는 이것도 관세의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IRA 요게 폐지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게 얼마나 축소가 될지 어쨌든 아니면 동결로 갈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폐지만 안 된 거지 IRA 보조금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가 시장 V자 반등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요런 상승을 반납하는 결국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나올 확률이 높다. 앞으로 지속될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필수 소비재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관세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원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수 소비재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전력입니다. 지금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원전이다, 원자력이다. 이거는 이견이 지금 없거든요. 자, 결국적으로 하다못해 그 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는 사료주들, 음식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지금 관세 매기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의 원인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이 취약할 것인가 결국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결국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전력이 굉장히 모자란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챗GPT, The Rise of ChatGPT라고 한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구글의 이용자 수, 유튜브 이용자 수 쭉쭉쭉 가가지고 이용자 수가 역행을 했어요. 마이너스 2%, 3% 이렇게 역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챗GPT만큼은 이용자가 13%가 늘었어요. 결국은 여기 있는 이런 글로벌 검색 엔진이라든지 플랫폼에 있는 사용자를 챗GPT가 끌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챗GPT가 사용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데이터가 점점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요, 이 챗GPT의 수장인 샘 올트먼, 오픈 AI와 함께 뭘 하려고 했었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원래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록, XAI의 그록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과연 이게
별로여서 이런 느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의 데이터 센터 확보를 다각화를 지금 시켜놓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기업들한테 빨리 줄을 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력 소비가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4년 뒤에 정전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여름 강제 정전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고요. 유럽은요. 이미 정전이 났죠. 포르투갈 쪽에 정전이 나서 심각함을 몸소 느껴서 탈원전을 주장하던 유럽조차 이제는 원전을 해야 된다. 원전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금 대선에서 계속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전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구분 없이 원전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한울 원전 3호기 일단 짓고 있는 원전은 빨리 가자. 착수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고 특히나 가장 쇼킹했던 거는 중국이 원자력 1위 국가가 되겠답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어쨌든 공장을 많이 찍어내면서 미세먼지 뭐 이러쿵저러쿵 했었어도 표면상으로는 친환경 노래를 부르던 게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그렇게 발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원자력 1위 기업이 되겠다. 그리고 과거부터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쏟아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때 결국은 중국도 얘기하는 게 우리는 방사능 싫어하는 나라다. 우리는 방사능 너무 싫어. 왜 우리가 너네한테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러면서 일본의 보복도 예고를 했었던 나라예요. 과거에 핵폭탄 관련해서 안 좋은 기억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국이 이제는 원자력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전력 확보는요. 관 세고 감 세고 그런 거 필요 없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계가 어떤 하나의 원전의 슈퍼사이클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가 재작년에 있었던 2차 전지 슈퍼사이클의 경우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었죠? 자,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가 먼저 등장하면서 주가를 쫙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 난리 났었습니다. 1억 넣어야 한 주 주고 막 이랬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에코프로 BM, LNF 이런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에 납품을 하는 소부장 기업들 배터리 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탑머트리얼 같은 뭐 하이만간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연구하는 기업들이 올라온다든지 자, 이러한 사이클을 지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터져줬고 다음 우리는 이쪽을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도 이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AI 시대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발전을 한 기여를 한 기업이 어디냐? 바로 엔비디아죠. GPU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그럼 이 기업과 협력하는 데가 어디냐? 엔비디아 밸류체인이 어디냐? 바로 HBM이 필요한데 HBM을 SK 하이닉스가 비중을 훨씬 높게 납품하네. SK 하이닉스가 가요. 그럼 SK 하이닉스한테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갑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갑니다. 예를 들어서 CXL 칩 쪽이 있을 거고 아니면 소캠 칩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을 대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사이클 마찬가지로 지금 SMR이라고 하는 그리고 팀코리아 한국 원전이라고 하는 체코 원전 계약을 필두로 이제 원전주가 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러한 만들 때 본인들은 기술력이 있는 거지 뭐 자재를 납품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자재를 납품받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SMR 뭐 기술을 차세대 SMR을 연구하고 있는 SMR 전문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하나의 순환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먼저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시장을 선두를 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사에 해당하는 기업을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원자력 발전용 터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서서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재개된 원전 개발, 과거에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잭팟을 터뜨릴 때 옆에 찰싹 붙어서 팀 코리아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옆에서 시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대박주 그러면 공개를 해봐야겠죠. 자, 공개하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삼형엔텍입니다. 삼형엔텍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원래는 두산중공업이었죠. 원자력 발전용 터빈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형엔텍이 정확하게 원자력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터빈 관련 부품, 터빈이 뭐죠? 가스 터빈도 있고 원자력 터빈도 있습니다. 결국은 요 안에서 뜨거운 증기라든지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철로 된 관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이제 엔진 쪽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조선 관련주로도 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특히나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냐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터빈 관련된 것도 있고요. 내지는 트럼프가 풍력 발전을 다시 한번 좀 재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여러분들 풍력 발전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풍력, 뭐 해저 터빈 요런 쪽에 전반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원전 사업뿐만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만들어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의 관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상승을 만들어줘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하락은 하나솔루션발 이제 친환경 에너지 하락 원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만큼 좋은 기업입니다만 어쨌든 그 낙수 효과로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삼형엔텍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한 소개 조금만 더 해보게 되면 삼형엔텍은 좀 특이하게도 대련 삼형두산 금속 제품 유한공사라고 하는 요 DSD가요 중국 시장에 중국 정확히는 중국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한국 삼형엔텍이 중국 쪽에 중국 대련 쪽에 준공을 하면서 중국 법인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원자력 1위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삼형엔텍도 중국 원자력 관련주로서 앞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형엔텍이 뭐냐? 바로 HSD 엔진과 함께 설립한 곳이 어디냐? 바로 대련 삼형 두산 금속 제품 유한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HSD 엔진과의 합작 법인이다. 자, 근데 HSD 엔진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한화 엔진입니다. 한화 엔진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한화 엔진과 삼형엔텍이 합작 법인을 한 기업을 중국 쪽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엔진이 중국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화 엔진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 컨테이너선의 엔진을 제공을 하면서거든요. 그래서 한화 엔진의 중국발 수출 또한 삼형엔텍의 상승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한화 엔진이 1조 원 정도의 수주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팀코리아 SMR 원자력 발전용 터빈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형엔텍이다. 자, 그러면 삼형엔텍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삼형엔텍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685억밖에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조금만 거래 대금이 붙어줘도 장대 양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요. 어쨌든 삼형엔텍 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이런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의 특징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좀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라인의 상승이 저는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 거시적인 접근이고, 자,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라인을 좀 봐야 되는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형엔텍이 조선 관련해서 상승을 한번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원전 관련한 상승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상승을 보여줄 때 상승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깨니까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를 깨니까 여기까지 빠진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전고점까지 뚫어냈어요. 그러면 전고점을 뚫어냈다라는 건 상승 이후에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는 건 요 라인을 넘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추세 거리니까 사실 뭐 하나의 추세 그리고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작은 추세, 상승 추세 하나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해서 요거를 또 추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추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추세가 모여서 커다란 추세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지금 진동폭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죠.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삼형엔텍 쪽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다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상승이 유력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좀 더 주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주봉으로 보면 사실 그냥 저점 유지하다가 상단 박스권 지금 저항 맞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 시도해주면 이런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좀 잡아주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요 7,000원대까지 잡을 수가 있고요. 7,000원대여도 상방으로 35%에서 40% 정도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잡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방을 봐야 되는데요. 요 라인은 우리가 깨면 상당히 많이 곤란한 라인이다. 그래서 5,000원까지는 우리가 하방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5,000원까지 열어놓고 상방으로 7,000원대까지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삼형엠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구절절 사실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상황이 지속되게 됐을 때 삼형엔텍의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상승을 줄 것이다, 시세를 줄 것이다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트럼프 감세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원전이 일단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원전이 좋아서도 있지만 원전 밖에 살 게 없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삼형엠텍도 여러분들 공부방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특이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나왔고 어디까지 상방이 열려져 있고 어떠한 우리가 움직임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좀 공유드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요 부분 저항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형엠텍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때도 갑자기 푸틴이 참여를 안 하면서 재건주 쪽에 상승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갑자기 뭐 한화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센즈랩이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러한 돌발 변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을 하다가 이거 박프로가 말한 대로 안 가는데 이러면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그냥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AS, 애프터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방입니다. 자, 참여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제가 요 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 안 들어오고 나서 네가 말한 거 떨어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떨어지면 제가 죄송하죠. 근데 뭐 주식의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다르잖아요. 알면 자를 수가 있는데 모르면 그냥 빠질 때까지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 하방을 다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챙겨가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자 이벤트로 뭐 현금을 드리는 뭐 유튜브 많더라고요. 근데 요럴 수는 없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공부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고, 자, 영상 댓글 보시면요, 제가 들어오는 링크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 자, 여기는 추가적으로 추천주까지는 아니고 이제 급등 예상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발송을 좀 해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가 댓글 같은 데다 오픈되게 걸어 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어쨌든 요거는 저도 아는 지인분들 뭐 내지는 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듣고 해서 정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만의 지식으로 발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제휴사라든지 파트너를 맺어놓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방에서는 100% 온전히 저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 외적인 것들까지 함께 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게 아무래도 받아가시는 것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것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장이 지속될지 꾸준히 지켜는 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게 본업이기 때문에 사실 더 힘든 건데 여러분들은 일단 본업은 아니시니까 좀 길게 잡으신 분들은 또 길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짧게 끊어놓고 뭐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을 항상 참고만 하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돼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사를 좀 드리고요. 공부방 통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 상황까지도 꾸준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